퀘벡시티에서의 잊지 못할 멋진 시간을 추억으로 쌓아두고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오늘의 여정은 라모리시 국립공원을 들렀다가 들르다뇨. 라모리시 국립공원은 이번 여행의 하이라이트, 최대여, 기대주, 그리고 대장주였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정들은 라모리시 방문 시간을 기준으로 보태고 빼고 해서 수립할 정도였으니까요.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여정은 라모리시 국립공원에서 이번 여행의 목적이자 본질인 캐나다 대자연의 단풍을 실컷 보고 느끼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몬트리올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퀘벡 도심을 벗어나 국도로 접어들자 차창 밖 풍경은 서서히 가을색을 더해갔습니다. 처음엔 저거 민둥산인가? 캐나다에도 민둥산이 있나?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하늘 아래가 다 단풍이에요. 끝없이 이어진 산과 산들이 만들어낸 능선 전체가 단풍숲이네요. 산들이 단풍으로 폭발하듯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살 때는 휴일 같은 때 드라이브 한번 나서보겠다면 양평 가는 6번 국도, 동해안 7번 국도, 미시령, 한계령, 대관령 옛길 이 정도가 떠오르는데 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경치가 다 있는 건지. 드라이빙의 즐거움이란 게 바로 이런 거였네요. 붉고 노란 잎들이 층층이 겹쳐져 마치 3단 떡 케이크 같네요. 한국 인적 드문 곳의 국도와 산길도 물론 아름답지만 캐나다의 스케일에 이미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한국의 경치가 귀엽고 예쁘장한 소녀라면 여기 캐나다의 경치는 절정에 이른 미모로 관능미 뿜뿜하는 숙녀랄까요? 도로 양옆으로 멀리 보이는 능선들은 붉은 파도가 밀려오는 듯하네요. 도로는 한산했고 덕분에 운전은 여유로웠습니다. 슬쩍슬쩍 차창 밖 풍경을 곁눈질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어떤 때는 풍경이 숨막힐 정도로 멋있어서 가족이 갑자기 비명 같은 탄성을 지르는 바람에 운전하다 깜짝깜짝 놀라게 돼서 위험하니까 좀 자제해달라 해놓고는 저도 모르게 비슷한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 야! 우와! 이런 감탄사에서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정말 욕 비슷한 소리까지 나오게 되더라고요. 에이, 더럽게 멋있네, 진짜!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마을들마저도 이렇게 예쁠 수가 없네요. 드디어 도착한 라모리시 국립공원 입구는 의외로 소박했습니다. 거대한 아치나 화려한 간판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 담백함이 대자연의 힘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면적은 무려 536제곱킬로미터. 에게, 뭐야? 서울보다 조금 작네? 좀 분발해야겠는데? 서울보다 조금밖에 안 작은 크기라니 한 바퀴 싹 다 돌아보겠다고 호기롭게 덤볐다간 라모리시의 귀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 관계상 눈물을 머금고 여러 전망 포인트 중에서 자동차로 접근이 가능한 딱 한 군데만 보기로 했는데 공원 입구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30분, 구경하고 다른 출구까지 나오는데 또 30분. 와, 정말 크긴 크네요. 결국 우리의 간택을 받은 곳은 르 파사주 전망 포인트. 모리시 국립공원 안에 있는 여러 전망 포인트를 루가웃이라고 하는데 르 파사주 루가웃이 가장 멋진 단풍뷰를 자랑한다고 하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올해에는 르 파사주 시설 정비가 계획되어 있어서 개방되지 않고 내년에는 다시 이용할 수 있을 예정이라 하니까 혹시 방문 계획 있으시면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주차장에 차를 세우니 바로 옆에 전망대에 이르는 산책로가 보였어요. 절정은 살짝 지나간 듯해서 조금만 더 일찍 올 걸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즐기기엔 충분히 아름다웠지요. 그런데 아쉬워하는 방문객을 위한 선물이었을까요? 아니, 어디서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풍경이 떨어진 거야? 와, 이야. 이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었지만 말을 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먹방 예능하는데 억지로 맛 표현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산과 호수, 그리고 파란 하늘까지 모두가 뒤섞여 하나의 장대한 파노라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퀘벡시티에서 생 로렌강 뒤로 보였던 그 단풍 군락.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한 것이 무자비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퀘벡시티에서 보았던 단풍이 정성스러운 수채화 같았다면
이곳은 거대한 유화 캔버스였습니다. 붓질 하나하나가 거침없고 색채는 무자비하다 싶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감탄이었고 어느 방향을 향해도 장관이었습니다. 무언가 말로 표현하려 했지만 결국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지로 비유를 붙이는 것보다 가슴속 깊이 담아두는 것이 더 진실될 것 같았습니다.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지만 결국 이 순간은 기억 속에만 다시 살아날 것 같았습니다. 오늘따라 유달리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맑은 햇빛을 반사해내며 투명한 듯 빨간 단풍잎. 잔가지 꺾어 이파리 몇 장 입에 넣고 잘근잘근 씹으면 달달한 메이플 시럽이 줄줄 배어 나올 것만 같았어요. 르 파사주 전망대를 빠져나와 출구 방향으로 가다 보니 저한테 딱 맞는 의자가 있네요. 짧은 팔다리나마 최대한 크게 V자를 만들어 봤어요. 남은 인생통 털어 인생사진이 될 것이라 직감이 왔거든요. 공원 안에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전망 포인트를 알려주는 간판도 있고 여기에서는 이런 액티비티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간판들도 있어요. 이 나라 참 매력 덩어리죠? 엄청나게 큰 덩어리. 빠듯하게 짠 일정이 원망스러웠어요. 좀 더 서둘러서 일정을 짰다면 까진 몬트리올, 토론토 다 생략하고 여기서 최소한 하룻밤 정도는 보냈으면 참 좋았겠다. 아쉬움이 너무 컸답니다. 공원 안에는 곳곳에 산장이 있었습니다. 하루쯤 묵으며 고기도 구워 먹고 불멍도 때리고 쏟아질 듯 별 가득한 캐나다 대자연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도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우리는 아쉬움 한가득이지만 모리시 국립공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 아쉬움은 메이플로드가 달래주었습니다. 창밖에 펼쳐진 풍경은 여전히 붉고 노란 세상이었으니까요. 길가의 작은 마을들은 단풍에 휩싸여 동화 속 풍경처럼 보였고 강 위로 흩날리는 잎사귀는 붉은 꽃잎을 뿌려놓은 듯 했습니다. 잠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는데 웬걸 며칠 전 지나쳤던 그 무인 휴게소였습니다. 양방향에서 함께 쓰는 구조라 잘못 나가면 반대편으로 들어설 뻔하는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두 바퀴만 헤매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3시간을 더 달려 드디어 몬트리올에 도착했습니다. 몬트리올이 이번 여정에 끼게 된 것은 매우 단순한 동기였어요. 모리시 국립공원을 즐기고 나면 한 번에 토론토까지 운전해 가기가 무리대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딘가에서 하룻밤 유해야 했는데 몽뜨 헝블렁이라는 리조트 비슷한 곳은 이미 예약이 다 차버렸고 웬만한 곳들은 숙소 사정이 여의치 않았어요. 몬트리올이 비교적 대도시다 보니 숙소를 구할 수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한국이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곳으로 익히 알고 있던 터라 여기 와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서둘러 시내로 향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유일한 목적지는 노트르담 대성당이었지만 아쉽게도 입장 시간에 단 몇 분 늦은 탓에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짤없더군요. 3분 정도 늦었는데 입장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밖에서 궁시렁대면서 울분을 삭혀야 했지요. 야, 몬트리올 노트르담 대성당아, 사실 너 별거 아니거든. 독일 살 때 유럽에서 너보다 더 잘 나가는 성당 많이 봤거든. 살짝 유치하긴 해도 이렇게라도 해야 속이 시원하죠.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이 성당도 상당히 멋진 곳이었더군요. 몬트리올에서 유일하게 계획했던 대성당에서 벤치를 맞고 나니까 배가 급고파졌어요. 맛집을 검색하는데 엉뚱하게 차이나타운에 있는 면요리집이 나오네요. 이 집 시그니처라는 우육면으로 종일 줄인 배를 채우고 설렁설렁 도시 구경 좀 하고 돌아오는데 그 집 앞엔 아직도 웨이팅이 있네요. 글쎄 이 정도로 대단한 맛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나라 사람들 대자연이란 축복을 받아 볼 건 많은데 먹을 건 딱히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대자연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맛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말이죠. 밤에는 몬트리올의 국민 음식 푸틴을 맛봤습니다. 감자튀김 위에 치즈 커드와 브라운 그레이비 소스를 얹은 단순한 음식이지만 생각보다 꽤 묵직하고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미스터 푸틴을 생각하며 맥주에 곁들여 정의의 이름으로 깨물어 처단해버렸지요. 그런데요, 이 푸틴이 현지인들로부터 해장 음식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해서 깜짝 놀랐어요. 고작 이딴 걸로 해장을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대한민국 선진 음주 문화를 쫓아오려면 멀었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해장국 시켜놓고 그걸 안주 삼아 술 마시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만만세. 밤이 깊어갈수록 몬트리올의 골목길은 더욱 매혹적인 빛을 띠었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돌길을 비추고 그 아래를 거닐며 사진을 남겼습니다. 골목 어귀마다 들어서 있는 작은 카페와 바에서는 음악과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마치 도시 전체가 가을밤의 축제를 즐기는 듯 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묵었던 호텔은 살짝 구렸지만 조식은 나름 정성스럽게 차려놓았어요. 이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빵이란 빵은 죄다 준비한 듯해요. 전 딱히 빵을 즐기는 타입이 아니지만 아직 토론토까지는 먼 거리라 큼직한 빵 하나에 빠다칠 잔뜩 해서 싸들고 나섰습니다. 라모리시 국립공원의 살인적으로 멋진 단풍, 그리고 몬트리올의 활기 넘치는 저녁 풍경까지. 하루치 여정치고는 꽤나 길었지만 가을 캐나다가 선사한 장면 하나하나는 오래도록 마음속에 남을 겁니다. 사진 속에, 그리고 이렇게 풀어내는 이야기 속에도 말이지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는 토론토 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